또 예전에는 예를 들면 이제 남녀 관계에 있어서도 막 인기가 많고 그러면 그 인기가 많은 여자를 남자가 굉장히 막 이렇게 의처증처럼 여자를 막 밖에도 못 나가게 하고 나만 취하려고 들고, 또는 내 남편이 너무 잘생기고 인기가 많아. 그럼 여자가 의부증을 이렇게 해서 내 남자를 이렇게 너무 구속하려고 들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내 배우자 또는 내 애인이 안녕하세요. 저는 35년차 관상 전문가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관상을 깊게 공부 안 한 사람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얕게 알고 어디서 주워 듣고 사람을 그렇게 낙인 찍는 건 되게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죠. 그렇지만 조금 좋지 않은 눈으로 보는 건 음양안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눈이 짝짝이인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그런 눈이니까 내가 나쁜 놈이다, 또는 상대방이 그런 눈을 가졌으니까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음양안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면 내가 살면서 좀 나하고 맞지 않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내 안에 숨어있던 몬스터가 더 심하게 나올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심한 짝짝이의 눈을 갖고 있거나 이렇다면, 이런 거는 이제 눈매 교정 같은 걸 좀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고쳐보는 건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음양안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특징이 조금 속을 알 수 없고 또 내 속을 잘 드러내지 않는 편이고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본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약간 선의의 거짓말, 누구한테 상처 주는 게 싫어서 이런 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너무 솔직 담백한 사람을 만났을 때는 쟤 좀 음흉한데? 음탕한데? 약간 이런 오해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런 거에서 어떤 마찰이 좀 빚어진다든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괜한 그런 오해는 안 사는 게 좋고, 사람은 누구나가 다 이중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나의 어떤 분노 게이지를, 그 버튼을 누르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나도 몰랐던 그런 분노가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눈을 가진 사람들은 눈매를 교정을 해주는 거를 권해주고 싶죠. 감정 기복이 심하다기보다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좀 눈동자가 300안이다 400안이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공이 예를 들면 흰자 위보다 작아서 삼면이 보인다든지, 좀 이런 뭐 300안이나 400안의 그런 눈동자를 가진 사람들은 분노 게이지가 조금은 있어요. 충동적이거나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굉장히 평상시에 선하다가 본인을 굉장히 무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굉장히 사랑을 했는데 느닷없는 이별 통보를 받는다든지, 뭔가 내가 예상 밖의 어떤 멸시를 당한다든지 이랬을 때, 이런 분들이 조금 말하자면 큰 사고를 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꼭 관상적으로만 풀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어떤 사람도 관상이 100점인 사람도 없고요, 관상이 또 빵점인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관상이 100점으로 타고났다고 해서 이 사람은 100점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니고요, 관상이 빵점이라고 해서 빵점의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관상가 선생님이 왜 저렇게 얘기를 하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내 관상이 100점으로 타고났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되게 많은 변수를 만나요. 그 변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지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내 관상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지는 사람들과의 인연, 궁합이 더 중요한 변수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부모님하고 나하고의 관계일 수도 있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만나질 연인 또는 동료 또는 직장 상하관계, 여러 관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인연이면 너무 좋은데 악연을 만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그 악연을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리고 우리는 인연을 만났을 때는 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라요. 근데 정말 나의 분노 게이지를 불러일으키는 어떤 악연을 만났을 때 나의 어떤 숨어져 있던, 나도 몰랐던 그런 본성이 튀어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러한 사람을 만나도 그게 나오지 않게끔 항상 명상하고 나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정 조절을 하고 그래야 하지만, 정말 예측 밖의 일들이라는 게 우리 인생에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마음 관리가 먼저 되어
되어 있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나의 마음 관리를 하는 것보다 나는 어떤 사람을 더 조심해야 되지? 저 사람은 어떻게 생겼지? 이거에 더 초점이 더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항상 얘기하는데 관상은 남을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문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35년째 공부를 하면서 더더 관상에 더 깊이 있게 빠져들고 더 관상은 어려운 학문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항상 어디 강의를 가거나 방송을 하거나 할 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관상을 통해서 남의 얼굴만 보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내 얼굴을 더 많이 봐서 내 얼굴을 더 많이 관리하고 남에게 더 나쁘게 보여지지 않는 관상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그런 마음을 관리하는 내가 먼저 되는 사회가 되면 더 좋겠다라는 얘기를 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관상은 사실 내 마음을 닦는, 내 마음의 양식을 더 쌓는 그런 학문이고 공부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관상을 볼 줄 아는 것도 중요하겠는데 내가 어떤 지점에서 위험해지는 폭발 지점이 있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도화살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도화살이 있으면 굉장히 사생활이 안 좋고 그렇다고 봤는데, 도화살은 왜냐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타고난 뿜어져 나오는 끼가 많고, 그런 끼가 많다 보니까 어딜 가나 인기가 많고 나를 또 지켜보거나 나를 취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변해서 이 도화살을 가진 사람들이 본인의 그 끼를 알아요. 부모가 알든. 그래서 이 도화살을 가진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연예인으로 많이 빠지죠. 근데 옛날에는 이 도화살을 가진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길이 연예계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너무 많아. 인플루언서도 있고, 아니면 뭐 유튜버가 있고, 아니면 나를 뽐낼 수 있는 그런 직업이나 플랫폼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풀면 돼요. 또 예전에는 예를 들면 이제 남녀관계에 있어서도 막 인기가 많고 그러면 그 인기가 많은 여자를 남자가 굉장히 막 이렇게 의처증처럼 여자를 막 밖에도 못 나가게 하고 나만 취하려고 들고, 또는 내 남편이 너무 잘생기고 인기가 많아. 그럼 여자가 의부증을 이렇게 해서 내 남자를 이렇게 너무 구속하려고 들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내 배우자 또는 내 애인이 인기 많고 그럼 난 좋은데? 이런 사람이 더 많고 지향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또 서로 잘 풀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화살을 꼭 나쁘게만 볼 수는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는 연인이나 배우자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분들은 너무 일부종사를 한다든지 너무 이렇게 한 사람하고만 살기는 좀 힘들 수 있으니까 직업 선택을 할 때 좀 더 다양하게 열려있는 어떤 그런 직업을,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이 어디 가서 이렇게 뭐 공무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조금 그걸 좀 풀 수 있는 그런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동호회 활동 같은 걸 한다든지 좀 활동성으로 좀 풀어내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살은 왜 그러냐면 관상도 그렇고 사주도 그렇고 해석법이 왜 다르냐면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신라시대 또는 고려시대, 지금 조선시대가 아니라 지금 21세기잖아요. 21세기는 예전보다 훨씬 더 자유분방하고 훨씬 더 많은 직업군이 생겼고 훨씬 더 문명세계로 접어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해석법도 당연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죠. 왜? 사람들의 인식과 문화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또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도화살의 풀이도 그만큼 또 다른 거고요. 그만큼 열린 감각으로 보는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미모가 너무 이제 뛰어날 수 있는데, 관상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그 비율이나 대칭이나 이런 것들이 관상에서는 벗어날 수 있죠. 미모가 좋다고 해서 관상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미모가 나쁘다고 해서 관상이 나쁜 건 아니에요. 사람들은 미모와 관상을 같이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면 미모가 뛰어나지 않은데 어떤 직업군에서 굉장히 추앙받고 굉장히 인기 있고 어떤 직업군에서 굉장히 전문직으로 최고가 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거는 미모하고 상관없는 다른 어떤 관상적인 부분에서, 또는 다른 어떤 체상에서, 또는 뭐 손금에서 또 다른 어떤 뛰어난 걸 갖고 있는 거일 수 있으니까 이게 뛰어난 외모와 관상이 일치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관상에서 눈에서 원앙안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이름부터가 옛날에 원앙을 되게 이제 부부 사이로 이렇게 보잖아요. 원앙안이라고 해서 눈이 좀 동글고 그러면서 지나치게 슬퍼 보이거나 필요 이상의 빛을 갖고 있진 않으면서 똘망똘망하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사랑스러운 그런 눈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이런 원앙안의 눈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조금 사랑이 많고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좀 가정애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중심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중심이, 어떤 사람은 명예에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기에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에 있는 사람이 있고, 이런데 이런 원앙 안의 눈을 가진 사람은 남녀를 막론하고 가족이 1순위인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서로가 그런 배우자를 만났을 때 많은 내조 또는 외조를 받을 수 있고 편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술 같은 경우에서 보면 입술이 도톰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입술이 너무 얇거나 입술이 너무 말려 들어가는 입술을 가지신 분들은 다소 약간 개인주의거나 이기적인 성향을 가진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상대가 나한테 좀 맞춰주기만 바란다든지, 아니면 조금 타협점이 없거나 아니면은 내 주장만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입술이 도톰하고 입술에 적당한 색깔을 띠고 있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관상에서 입술은 애정운을 보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애정을 좀 갈구하거나 애정에 내가 맞출 의지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있는 성향이다 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런 분들을 만나면 조금 더 좋겠죠. 물론 관상에서 이런 관상은 조금 위험하다 하는 게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진짜 얕게 어디서 주워듣고 또는 뭐 관상가가 그냥 흘리듯이 하는 한마디 말에 꽂혀서 요즘 사람들한테 이렇게 낙인을 찍는 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요즘은 막 흑과 백의 논리로 사람을 낙인 찍는 게 너무 강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학자나 학문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남의 관상에서 어떤 흠결을 찾거나 또는 남의 관상을 보면서 조심하려고 하는 것도 물론 알겠는데, 그것보다는 내 관상을 먼저 관리하고 내 심상을 관리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거를 먼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